소울싱크? 요즘 엄청 인기라던데. 우리도 한번 깔아볼래? 봐봐. 장거리 연애 체크 앱이잖아. 이거 장거리 커플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다른 기능도 있잖아. 물 마신 것도 기록할 수 있고 카운트다운 기능은 기말 공부할 때 딱이지 않아? 나랑 같이 이거 깔자. 오래 기다렸어요? 오는 길에 교수님께 전화가 와서 잠깐 얘기 나누다 보니 늦었어요. 복싱장에서 쉬는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건강 상태는 정말 최고시더라고요. 뉴슬레이 심리학 교류회 참석 문제로 전화하셨어요. 미림시와 시차가 2시간 나는 작은 섬나라예요. 현지 인구도 적고 경제도 그다지 발달한 편은 아닌데 뉴슬레이 대학교의 심리학과는 학계에서 꽤 유명해요. 최근 몇 년 동안 뉴슬레이 대학교는 대뇌와 인지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대중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관련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심리학과 교류에는 학계의 영향력이 커서 매년 많은 유명학자들이 참석한대요. 교수님이 제가 올해 세미나 주제에 관심이 많은 걸 아시고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회의 일정이 9월 27일까지라고 해요.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생일 전 며칠을 어떻게 보낼지 말이죠. 저 9일 동안 눈앞에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끝없는 수평선뿐인 작은 섬으로 출장 가요. 매일 침대 옆에서 아침 인사나 저녁 인사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눈을 뜨거나 감을 때 보이는 건 온통 우울한 것뿐이에요. 잠을 설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전에 출장 갔을 때처럼 잘 참아볼게요.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하나. QR코드를 스캔해 지금 바로 장거리 연애의 새로운 세계로 떠나보세요. 좋아요. 테스트 삼아 해보죠. 만약 실제 기능이 광고랑 다르면 학생들이 속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신고할 거예요.
이 앱은 두 사람이 동시에 가입해야만 쓸 수 있어요. 이번 회의에서 다중인격장애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건 이유 중 하나예요. 지난 몇 년간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마침 이번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시니 그분들과 경험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돌아오면 제임스의 치료를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하나는 이번 기회에 오래전에 끝내지 못한 걸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서요. 스월터 경찰 자문으로 신문에 참여했어요.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제임스를 만난 날이었죠. 그날 취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 알겠지만 경찰서를 나선 뒤에 자기 전에 충전할게요.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역시 불을 끄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나와 혼자였던 그날 밤 같아요. 스월터 경찰에 협조해서 제임스의 신문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수님을 찾아가려 했는데 학교랑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결국 어디에서 멈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실제 사례를 접한 뒤에는 최대한 빨리 복습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고요. 이 복습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몸 밖으로 분리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타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나인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조용한 공간을 찾아 낡은 소파에 누워 은은한 불빛을 켜고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제가 흥분에서 벗어나 서서히 진정해가는 게 보였어요. 제임스에 대한 관심은
취조실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사라졌어요. 방법을 찾고 나니 한 사람의 욕망과 공포가 마치 저한테 손을 뻗어 그를 무너뜨리라고 속삭이는 듯했어요. 아무리 심오한 책이라도 때로는 흥미를 잃을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얇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니 얼마나 복잡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데 일생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이 길을 따라 생각하다 보면 몸속에서 불타오르던 감정이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져요.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의욕이 내 몸에 달라붙어 심장처럼 계속 수축하고 팽창해요. 그때는 어쩌면 호기심이었을 테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면 제가 사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 자신을 포함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증오하게 될지도 몰라요. 게다가 관찰할 때 사실 저와 그런 무리 사이엔 거리가 거의 없어요. 상대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저도 관찰당하고 있어요. 제가 다가가는 순간이 그들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거든요. 제임스가 이런 걸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다음 취조실을 나설 때 그림자 하나가 저를 따라 나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태양 아래로 도망가는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복습이라는 건 아마도 뒤에 그림자가 따라오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을 찾으려 할수록 문제 자체가 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잠들어 버렸어요. 밤새 잠 못 이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잠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때 정리 못한 걸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요. 호텔에서 쉬고 있었어요. 휴대폰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방안 신호가 안 좋아서 연결이 좀 느렸어요. 무인도요? 여기 대학 주변 몇 킬로미터 안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야생 다람쥐가 가득한 숲뿐이에요. 저희가 휴게소에서 쉬고 있을 때 다람쥐가 가방을 뒤적이며 먹을 걸 찾더라고요. 이곳에서 9일 정도 머물다 보면 참가한 전문가들과 서로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제 정신 건강은 당신한테 맡길게요. 심리 상담사님.
제가 걱정돼요? 제가 사리를 되짚을 때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를까봐 걱정되나요? 사무실에 오기 전에 좀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기억이란 결국 시간의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몇 년 전이든 며칠 전이든 그때의 기억과 감정은 여전히 제 몸에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이란 결국 수많은 과거의 감정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보다 다른 교수님들이 준비하신 과제가 더 걱정돼요. 고정관념을 뒤흔들 만한 이상한 사례를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루한 보고를 들으면서 예의상 억지로 미소를 지은 채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불평도 억울함도 밤에 전화해서 다 털어놓고 위로받을 거예요. 없다고 하면 전화를 끊으려고요. 아직 시간도 이른데 뭐 하고 있는지 말해줘요. 방금 새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정원이에요? 아니면 테라스에 있나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있군요.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면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이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충전 케이블 찾을 때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벌써 다 씻었어요. 그럼 누워요. 이불 잘 덮고 눈 감고 잘 자요.